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또 오랜만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원격은 좀 더 오랜만인 것 같지 않으세요?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저번 등교 2주는 더 길었던 느낌. 선생님의 기분 탓인가? 자, 교과서는 170에서 171페이지를 먼저 펼쳐주시고요. 여러분들 믿기지 않겠지만 우리 기말고사까지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공부를 계속 미루셨던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물러날 시간이 없는 2주 동안 한 과목씩, 하루에 한 과목씩을 한다고 해도 시간이 빠듯한 그런 시간이죠. 그렇죠? 자, 국어도 이제 마지막 스퍼트를 쭉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단원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5단원에서 여러분 앞부분 주장하는 글쓰기만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나갈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다음 주에 다시 등교하셨을 때에는 시험 전주니까 선생님이 형성평가 나눠드릴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왔던 진도에 관한 부분들, 그래서 형성평가 같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4단원 관점과 해석에서 어떠한 것들을 배웠었는지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4단원 관점과 해석은요,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을 읽으며 관점과 형식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근거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개의 학습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소단원에서는요,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라고 해서 이칠 권리의 법제화에 관련된 주장하는 글 두 가지를 읽었습니다. 자, 이칠 권리 법제화에 대해서도요, 서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글들이 있다라는 걸 이제 비교하면서 읽었던 거였죠. 그래서 첫 번째 글은 이칠 권리 법제화 시급해라고 해서 이칠 권리 법제화를 찬성하는 주장하는 글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글은 이칠권리 법제화 신중해야 라고 해서 이제 이칠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150페이지부터 있는 학습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주장하는 글의 관점을 쭉 정리를 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요 포스터로 표현한 광고문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주장하는 글과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리를 해 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까지 까닭을 들어서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면서 읽으면 어떤 점이 좋은지 교과서 154페이지 아래쪽에서 우리가 같이 윗줄 쳐서 읽으면서 확인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 이렇게 교과서가 넘어가질 않을까요? 자, 소단원 두 번째에서는요, 소망과 믿음의 노래라는 비평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도 다양한 해석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함께 봤었는데요.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 외우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비평문 읽으면서 이 작가는 이육사의 이제 삶을 바탕으로 해서 삶을 근거로 해서 청포도를 해석했구나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활동 우리 등교 수업 때 같이 정리했었죠. 여러분, 이 단원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건 문학작품을 다양한 근거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였잖아요. 그쵸? 글쓴이는 그걸 이육사의 삶을 바탕으로 해서 해석을 했던 거였고요. 자, 그리고 교과서 163페이지 보면 이제 세 명의 친구가 이제 각각 자기만의 근거를 가지고 이육사의 청포도를 해석한 것까지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해봤었고, 그리고 본인은 이 해석들 가운데 어떤 거에 가장 공감을 하는지도 함께 적어봤었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작품은 독자의 지식,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수업 시간에 함께 짚고 넘어갔었죠. 그쵸? 자, 그리고서 여러분 이제 4단원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요한 거 교과서 168페이지부터 자신의 관점으로 영화 감상하기, 해석하기라고 해서 굿바이 레닌
봤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써주신 그 학습지 잘 선생님이 받아보았습니다. 열심히 읽어보고 있으니 다음 주에 누가 상품을 받을지 기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단원 진짜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70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단원의 마무리라고 있네요. 정리하기부터 함께 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 그러니까 소단원 1의 부분부터 함께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글의 관점이란 무엇인지 정리를 해보자. 이거 교과서 151페이지 이체권리 법제와의 관점 나누면서 같이 읽어봤었던 부분입니다. 글쓴이가 그래서 다루는 화제에 관해 갖는 기본적인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한다. 라고 하고요. 자, 관점에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 부정적 관점, 중립적 관점 등이 있다.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동일한 화제를 다룬 여러 글의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으면 좋은 점을 두 가지 이상 제시해보자. 여러분 이거 교과서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거든요. 140페이지. 교과서 140페이지에서도 나왔고요. 또 어디서도 나왔냐면 154페이지에서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그 화제에 관한 지식이 풍부해진다. 우리는 이칠권리 법제화라는 거에 대한 주장하는 글 두 가지를 봤잖아요. 우리 처음에 이칠권리가 무엇인지도 잘 몰랐는데 그거를 이제 읽어보면서 뭐 이칠권리 법제화라든지 아니면 뭐 알권리, 표현의 자유 등등 다양한 화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풍부해진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다라는 것과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뭐 어쩌면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생각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내 생각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구나라고 사고의 폭을 확장시키면서 동시에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칠권리 법제화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데 반대만 생각하진 않는다는 거죠. 찬성의 의견도 들으면서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하나만 더 적어봅시다. 다양한 해석을 보면서요. 내 관점을 세우는 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관점을 읽게 되면 여러분 내 관점 그럼 이 여러 개 읽어보고 내가 가장 동의하는 내가 가장 공감하는 해석의 이제 해석을 바탕으로 해서 내 관점을 세우는 데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좋은 점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원이 여러분 관점과 해석 안에서 관점과 형식을 비교하며 읽기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 다음 보세요.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작품 감상하기. 이건 소단원 2, 소망과 믿음의 노래와 관련된 이제 질문인 거죠.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방법과 태도에 관한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에 표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작품을 해석하기 전에 먼저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그쵸? 아니 소망과 믿음의 노래에서도 작품을 해석하기 전에 일단 청포도 소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청포도를 분석 먼저 해보기도 했고요. 당연히 작품이 어떤 작품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하나의 문학 작품에 대해서 하나의 해석만 있다고 생각하며 감상한다. 이것도 우리 단원에서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 지금 소단원 1에서도 그렇고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배운 거고요. 소단원 2에서도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문학작품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였으니까 이건 X겠죠.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문학작품을 감상하면 작품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이거 O이죠. 그쵸? 자, 여러분들이 미리 풀었던 정답과 과연 일치하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학작품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정리해 보자. 여러분 이거 교과서 몇 쪽에 나와 있었냐면요. 164페이지에 나와 있던 부분입니다. 문학작품은 독자의 지식, 경험,
가치관 등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석이 될 수 있다. 이고요. 좀 더 자세하게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16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하기 문제를 다 풀어봤고요. 점검하기 여러분들 또 양심 없이 가장 좋은 거에 체크를 해 두셨겠죠? 이제는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진짜로 제일 잘 하셨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밑에 학습일기까지 채워주시면 이렇게 4단원은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모든 단원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시험범위라는 거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과서 몇 페이지로 가시냐면요. 우리의 마지막 시험범위인 5단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원은요, 주장과 토론이라는 단원인데요. 우리는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소단원만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주장하는 글쓰기. 근데 여러분, 주장하는 글쓰기도 일부만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직접 글을 써볼 시간은 없을 것 같아서 주장하는 글을 읽어보는 것까지만 이제 시험 범위로 넣어봤는데요. 일단 교과서 178페이지 단원의 길잡이를 통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험 범위에는 요 첫 번째 학습 목표만 해당이 됩니다. 자,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소단원 1이 주장하는 글쓰기이기 때문에 이제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글을 쓸 수 있다인데요. 우리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주장하는 글을 읽어볼 거예요. 그 글을 읽어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타당한 근거를 들었는지를 파악하면서 읽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문단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주장하는 글을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대해서 건의사항이 있거나 할 때에도 이제 뭐 만약에 편지를 쓴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주장하는 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냥 무작정 내 주장만 하면 상대를 설득할 수 없죠. 왜 내가 이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근거가 타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걸 판단하면서 읽으셔야 되겠죠. 글쓴이가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밀접하게 연관되고 객관적으로 믿을 만한 타당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그런 거를 파악하면서 주장하는 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요 부분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입니다. 학생이 쓴 주장하는 글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 읽어보는 것까지.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저번 주에 학습지 나눠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 다 챙겨가셨죠? 그쵸? 자, 그래서 교과서 180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주장하는 글쓰기 소단원 1 나와 있고요. 학습 목표 중요합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글을 쓸 수 있다. 입니다. 이 학습 목표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소단원 열기부터 시작을 해서 자, 신조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자라는 민소희라는 학생이 쓴 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학습지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오늘도 영상 잘 보시고 과제 잘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